네, 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민선 7기 출범 1년을 맞아 각 지자체의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김포시의 민선 7기 1년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함께해 주셨습니다. 조승현 전 경기도의원과 정진욱 뉴스원 기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최근 도시철도 문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게 이제 김포시인데 그 부분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요. 지난 1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은 개혁에 대한 의지는 확실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김포 지역에 전반했던 누구도 건드리지도 못했던 부분을 난제들이 드디어 시동을 좀 걸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의원님께서는 이제 경기도 의원 하시다가 이제 민간인이 되셨는데 예. 민간인 입장에서 보셨을 때 지난 한 해 어떻게 보시나요? 그동안 시의 그 행정에 있어서 많은 그 낱마처럼 얽혀진 부분들을 정리하고 네. 청산하는 그런 쉼없이 달려온 하나의 일련의 과정이 아니었나라고 생각들고 있고요. 네. 그 중에서도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시의 역할을 강화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성과를 좀 거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진욱 기자가 봤을 때 지난 1년 김포시가 가장 큰 성과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 네, 맨 처음에는 세 가지 뽑았었는데 네. 지금 도시철도 때문에 교통 부분 빼고요. 예. 그리고 교육과 환경 부분인데 네. 일단 교육적인 부분에는 인구가 이제 급팽창하면서 이제 과밀학급 문제하고 각 지역 간의 교육 불균형 문제 좀 해소해야 됐었어요. 이런 부분에서 김포시가 이제 일반에게 5% 500억 정도의 교육 예산 편성했었거든요. 네. 근데 교육 예산 이제 400억 정도 이제 편성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그리고 전국 최초로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수학여행 비용 지원했던 거 있고 이거는 지자체 최초입니다. 이런 부분 잘했던 부분이 있고요. 이제 혁신교육 지정이라던가 고교 평준화 같은 근본적인 교육 문제를 좀 풀려고 좀 노력 중인데 다만 이제 교육청과 좀 함께 풀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과밀학급 문제 부분은 교육청과 같이 함께 풀어가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두 번째 환경 부분인데 이제 환경국 설치하고 환경 TF팀 네. 출범을 했죠. 그래서 정 시장이 며칠 전에 좀 전에 했었던 언론인 브리핑에서도 당시 자기가 메모찬 사무로 평가됐었다. 그러면서도 이 부분은 양보할 수 없다. 시민들의 생활권 때문에 양보할 수 없다. 한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환경을 훼손시키는 이 공장 분들한테 하신 말씀이 한 말이 사업자가 도대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한번 되묻고 싶다. 이 정도까지 할 정도면은 당신네들이 얼마큼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물었던 부분도 있었고, 그 대신 이제 후반기부터는 이제는 단속뿐만 아니라 예방 쪽으로 좀 더 집중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요. 환경, 교육 두 가지 부분을 꼽아주셨는데 정하영 시장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스타일의 리더십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리더자는 항상 이 찬반에 같이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정하영 시장은 좀 신념 있는 지도자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다만 신념은 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내용면에 있어서 오랜 축적된 가치와 철학이 공유돼야 된다. 그리고 업무 능력 면에 있어서는 그 정확한 비전과 이 정책이 제시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정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은 앞으로 향후 과정 속에서도 어떻게 시를 이끌어야겠다는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해야 된다. 이 부분이 좀 아쉽고 그래서 업무 능력 면에서는 좀 잠재적 우량주로 우리 시민들이 좀 이렇게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잠재적 우량주. 예.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해주셨는데 업무 능력 면에서는 좀 좋게 평가를 한 것 같은데 요즘 리더십 기업에서도 마찬가지,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인데요. 리더십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덕목이 이제 팀원과의 소통이거든요. 우리 정하영 시장의 그 공무원과의 소통 어떻게 보시나요? 처음에 정한 시장이 이제 민서측에 오면서 내섰던 것이 있습니다. 국장실을 다 이제 공무원들 같이 소통하게끔 만들어서 국장실을 없애고 이제 칸막이를 설치를 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몇 점을 줄 거냐 했을 때 공무원한테 60점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상당히 낮은 점수죠. 그 이유는 첫 번째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네. 구조적인 문제라면은 인구가 급행창하면서 그에 대한 그 서비스가 만족치 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부분 이제 구조적인 문제고 두 번째는 독창적인성이 약간 좀 부족하다고 공무원들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부분은 팀장들과 대화를 많이 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장들이 자신들한테 와서 자기한테 그러니까 시장한테 와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더라라고 얘기하는 건 곧 자기를 깎아내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본인이 다가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한 시장이 일각에서는 약간 독선적이고
그리고 일부의 의견을 듣는다는 얘기는 또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도 언급을 하겠지만 도시철도 부분도 상당히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을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언론인들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사람들이 좀 의견을 듣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지금 이선 사태까지 온 거에 된 거는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직원을 하는 사람이 다 몇 명이 있는가 자기 주변에 정확히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직원이라 하면 호랑이 꼬리를 밟는 마음으로 예. 정말 자기 목을 내고 하는 말을 하는 그런 자기 밑에 참모진이 가장 몇 명이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한 번 더 돌아보면 이 소통적인 부분 좀 더 해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과의 소통은 그렇게 좋은 점수가 안 나온 것 같은데 네. 우리 아까 시장님께서도 나한테 와서 얘기해 주시는 분이 없다. 근데 저희 일반 직장에서도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윗분을 찾아서 말씀드리기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직원과의 소통은 더 필요할 것 같고 시민과의 소통은 뭐 어떻게 보세요? 먼저 그 직원과의 소통을 덧붙여 드리면요. 네. 제가 이제 시의원으로서 도의원으로서 또 교육위원으로 일하면서 기초행정, 광역행정, 교육행정을 보면서 많은 공무원들을 대할 때 제 경험으로는 이 공무원은 굉장히 전문적이고 유능한 조직이다. 그리고 정책을 설계낼 줄 아는 그런 능력을 소유하고 있어요. 다만 이분들은 어제 한 일을 오늘 하고 오늘 한 일을 내일 하는 관성처럼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왜 내가 시장이 됐는가? 시장을 한다면 두 가지의 목표가 명확하게 제시돼야 된다. 그래서 그것들이 조직을 장악하는 하나의 첫째 출발이 돼야 되는데 이걸 제시하지 못하면 이 조직이 내부로부터 반감을 사는 그런 위험성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아까 제가 신념 있는 그런 정치 리더의 성격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러면 현장에서 시민들과 끊임없이 소통을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했는데 다만 융합적 사고가 좀 아쉽지 않느냐. 다양한 계층들을 아우러낼 수 있는 한 계층이나 한 세대만이 아니라 통합적 리더십을 좀 같이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우리가 한의학에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불통 즉 통.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는 거거든요. 오히려 통하면 아프지 않다. 불통. 이런 말이 있겠듯이 이런 측면에서 현장을 통해서 스스로 시민들과 융합해 나가는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아마 앞으로도 그 남은 기간 더 많은 그 좋은 평가를 받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우리 그 정현 시장님께서 지난해 주민과의 소통을 그렇게 잘 했다라고 많은 평가들을 하시는데 도시철도 때문에 한 번에 무너진 그런 좀 아쉬움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는 다시 한번 기회가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최근에 한반도에 훈풍이 좀 불고 있어요. 남북미 이제 정상회담이 다시 개최가 되면서 맞습니다. 접경 지역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김포가 이제 평화, 관광을 미래 먹거리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주민들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렇습니까? 일단 정현 시장이 이제 평화는 곧 먹거리, 100년의 김포의 100년의 먹거리라고 주장을 했죠. 근데 이것도 이 먹거리도 좀 시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북 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게 확실하거든요. 하노이 때 북한과 미국과의 대화가 완전히 결렬되면서 완전히 꼬꾸라지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G20 이 계기로 해서 갑자기 이제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최초로 그 평화의 문을 방문하고 이렇게 상황이 있었는데 이번 상당히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확실히 강한 곳이긴 하네요, 김포가.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더 확인해 봐야 돼, 좀 더 수치를 보면서 조정해야 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이제 정한 시장이 얘기한 것 중에 김포는 물의 도시예요. 그만큼 평화가 정착이 되면 여기는 곧 대박인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한 시장이 김포 평화를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곧 12월 달에 그 그러니까 개장 예정인 애기봉 평화 생태공원도 그것도 평화의 관광 먹거리 활용하는 계획도 있고요. 또 이번에 언론한테도 이런 제시를 했어요. 평화 문화관, 불해도 관광자원화, 그리고 해강한 경계 철책선 제거를 추진하고 그리고 한강호 둔치 활용 방안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SOC,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확실히 좀 움직이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다가가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시민들은 피부로 느껴야 되잖아요. 근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그 평화부지사를 만나 잠깐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한강 하구에 대한 개발 어떤 걸 청사진을 제시를 하더라고요. 이건 이제 김포 지역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와 같은 관광 사업에 대한 준비가 어떻게 좀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과거에 제가 도의원 시절에도 한강 하구에 관해서 그 전략 방안에 대해서 우리 경기개발연구원하고 토론회도 개최하고 용역 자료도 좀 있습니다. 그것들을 좀 시가 좀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경제와 관광 산업에 대한 이 두 가지 투 트랙을 잡은 방향을 잘 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끌어가날 조직과 전략적인 부분들을 좀 더 치중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시민 참여 부족도 있지만 그 시민 참여 주도 세력들을 우리가 양성할 필요가 있다. 예. 구호만 있고 실천 전략이 없으면 그것들이 지난 4년과 똑같은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정화영 시장은 잘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네, 한반도의 평화가 오면 가장 초점을 받을 곳이 바로 김포이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김포의 가장 큰 또 현안 중에 하나가 한강 시내폴리스 문제, 아주 오랫동안 큰 골칫덩어리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최근에 사업자가 바뀌면서 조금 탄력을 받고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근데 정화영 시장이 돌아오면서 10년 동안 질질 끌었던 네. 한강 시내폴리스 문제를 해결할 좀 노력 중입니다. 그리고 지난달 26일 날 이제 김포 도시공사하고 IBK 컨소시엄이 이제 한강 폴리스 사업 개발에 대한 사업 변경 협약 및 주주 협약을 체결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IBK 컨소시엄은 이제 7월 중순에 토지하고 건축물에 대한 보상이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2월부터 부지 조성 및 분양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IB 컨소시엄은 이제 보상가 문제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시간이 지났고 보상금이 또 올라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IBK 컨소시엄 측은 그 전에 먼저 책정된 금액을 지급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차등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하겠다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또 해당 토지주분들에 대한 이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약간 조금 불협화음이 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좀만 넘어간다면 순항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언론에서 조금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내놓긴 했는데 민재 사업이라는 게 사실 많은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좀 잘 순항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참 10년도 넘은 네. 오래된 사업이고 시민들로부터 기대와 절망을 같이 줬던 이 사업 아니겠습니까? 아마 앞으로도 재정적 투자자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다른 고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치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덧붙여서 아까 토지주들에 대한 보상가 현실화 문제, 이게 개인의 재산권의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하고 또 국유지 점유에 따른 이 변상금, 또 그분들의 이전 대책, 이것들은 생존권하고 맞물린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사회가 이건 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크나큰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의원 때부터 사실 시내폴리스를 전면 재개편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누차 했었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손에 잡히지 않는 뜬구름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과도하게 홍보함으로 인해서 이게 절망감으로 지금 10년을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가들은 늘 이윤이 존재하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고비가 제가 알기로는 한 3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잘 전략적으로 홍보가 아니라 내부적 전략적으로 접근을 통해서 이것들을 좀 이끌어냈으면 좋겠다라는 게 어떤 기업가적 마인드를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김포시 한강 시내폴리스 이외에 또 문제가 환경 문제예요. 건물 대리의 그 공장지대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환경 문제, 뭐 지상파에서 다뤘고 저희 CJ 헬로에서 많이 다뤘는데 정하영 시장은 뭐 전쟁까지 선포를 했어요. 근데 효과적인 뭐 그런 결과 좀 나왔나요? 어떻습니까? 일단 김포가 이제 전국에서 3번째로 공장이 제일 많은 곳이에요. 그만큼 이제 환경 문제에 상당히 밀접한 곳인데 일단 강력한 단속하고 자선적 노력 지원, 이 투트랙으로 지금 현재 밟고 있거든요. 첫째는 이제 단속 부분인데 아무렇지 않게 이제 불법을 만연했던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만은 안 된다고 하는 게 이제 정한 시장이 이번에 들어서면서 확실히 이 부분은 확실히 뿌리 뽑겠다라고 말씀을 했던 건데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찾아다니면서 오염물질 배출 방지 시설을 지원하는 등 또 다른 방면은 또 지원하겠다는 또 투트랙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업한테는 도와줄 테니 이 부분에는 확실히 우리 하고 가자. 나는 확실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효과는 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건물대리 같은 경우도 이제 경기도에서 추진한 사업이긴 하지만 경제 자유구역 지정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지정될 예정인데 이 부분 또 해결이 된다면 환경적인 부분 상당히 개선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건물대리 들어온 많은 업체들이 이제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런 시설을 설치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투트랙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사안은 이제 이렇게 보여져요. 환경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공장 밀집 지역에 대한 구상과 이런 기본 계획을 또 수립하고 미세먼지에 관련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 부분들은 정말 잘했고 또 이게 환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지 않습니까? 삶의 이 질과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방향을 설정했고 이 부분들은 그 설정된 부분들로 가면 좋겠고요. 다만 이 환경과의 전쟁을 선포한다는 전쟁은 이게 적대시하는 세력들과 하는 게 이제 워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같이 우리 김포시가 허가를 내준 그런 제조업체고 또 그 속에서 위반 행위는 당연히 관련 법률에 처벌을 하되
이분들을 환경 개선이라는 포용적 측면에서 함께 개선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들도 또 다른 일자리고 거기 종업원들은 또 가족이 함께 공유하는 일을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생존권의 장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더 포용적으로 환경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같이 협력해 나가는 이런 형태로 발전한다면 그분도 동의하고 시의 방향도 환경의 중요성의 철학을 공유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자, 도시철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연기가 돼서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이제 분노를 했는데 우리 뭐 설명회도 했고 시에서는 어떤 부분을 사실 좀 실수 아닌 실수를 했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제가 취재해 보니까 일단 차량이 떨림 현상이 심하다니까 승차감 지수가 2.6 이하가 나와 기준치가 2.6 이하인데 그 이하가 나오고 그 이상이 나와서 현재 문제가 있어서 국토부에서 지난 3일 날 공문을 보내서 공신력 있는 기관한테 점검을 다시 한번 받아라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도기술연구원이 지난달 4월 달까지 그러니까 시운전이 5월 10일부터 6월 20일까지 했는데 그때 문제가 발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철도기술연구원이 4월달, 그러니까 2월에서 4월달까지 점검했을 때는 그 떨림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이후로 났다고 하는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에서 얘기한 거는 삭정 부분을 얘기한다고요. 삭정을 하면 그 바퀴를 깎는 부분이면 조금 완화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삭정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좀 지켜볼 게 있어요. 뭐냐면 김포시가 어쨌든 처음 이 도시셔틀 처음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있었고 그러니까 미숙한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서울교통공사 골드라인 쪽에서는 이 문제를 모르고 있었느냐 저는 이거 캐스처 마크 붙고요. 그 삭정이라는 부분이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비용을 어쨌든 기업이다 보니까 그 비용 발생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적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삭정해야 되는 부분을 하면은 승차감이 좀 완화가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시가 모르고 있었는지 아니면 업체가 알고 있으면서도 이걸 개통하기 위해서 그냥 삭정해야 될 부분은 그냥 없앴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저도 취재 중에 있습니다. 네. 주민들의 분노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통이 벌써 2번 연기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안전성을 또 소홀히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안 짚고 넘어갈 수 없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그렇게 이제 2번 연기가 됐지 않습니까? 네. 통연기가. 그 중에서 한 10번 넘게 이제 시승식을 막 대대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게 시승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안전성을 더 강화했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시의원 시절에도 특정 회사를 말하기는 뭐하지만 로템이 이 경전철에는 그렇게 기술력이 좋은 회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속도가 80km가 70km, 80km 넘으면 떨림 현상이라든지 승차감에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걸 그 당시 제가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당시 제기할 때는 2011년이니까 아마 6, 7년 후에 차량이 제작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보완할 거라는 안이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시승식 하는 과정 속에서 노조나 그 기술연구원에서 떨림 현상을 지적했어요. 근데 이것을 실질적 기술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노조가 협상 강화라는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실기였고 또 국토부 관계자도 끝까지 이 문제는 정리하고 안전성을 확보해야 된다는데 그것을 아마 시 관계자가 굉장히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그 상황에 대해서 시민들은 분노하고 이게 만약에 철도 문제가 궤도로 이탈했을 때 이게 김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재인 정부의 그런 위기까지 다가갈 수 있는 엄청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시관관계들은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것은 지금도 그러한 관계자들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시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입니다. 네. 아무튼 뭐 시민들의 분노 이해하지만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최선의 안전의 어떤 절차를 거친 이후에 개통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어느덧 뭐 준비한 질문이 마지막으로 다 됐고요. 민서 7기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죠. 네, 정안시장이 이번에 도시철도 개통 연기되면서 주민 설명이 겹치면서 많은 부분을 느꼈을 거예요. 이 김포라는 곳이 정말 교통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곳이구나. 그리고 이 도시철도 하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부분까지도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교통 문제 그리고 환경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더 소통을 많이 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의원님도 짧게 좀 한번 해주시죠. 그 리더자가 행정하는 선출직 공직자들이 모든 걸 다 생각하지 마시고 나머지는 이 공무원 조직이라는 시스템을 하면 됩니다. 내가 시장이 됐을 때 한 2가지가 있다. 이 2가지의 정책 비전을 명확히 제시해야 된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제시하고 그 속에서 공무원 조직과
명확하게 협업해 나가는 그런 소통의 리더십을 보인다면 앞으로 남은 기간 굉장히 성공적인 시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슈토크 오늘은 민선 7기 김포시 1년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